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쭉 둘러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정말 자주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5분봉이나 15분봉 같은 단타 구간에서도 유용하지만 일봉이나 주봉 같은 큰 흐름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 매매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해외 선물이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 대여업체 또는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단체방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돈을 조금 더 입금하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이러한 수법들로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리딩방은 100% 불법이에요.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 즉 판단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소한 길잡이 역할은 되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안전한 거래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이 세 선은 통계적으로 가격이 머물 확률이 높은 구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즉 대부분의 가격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걸 통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단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롱에 진입, 또는 상단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상단선에 닿았을 때 숏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겉보기엔 단순하고 잘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추세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 볼린저 밴드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상단선에 닿았다고 해서 매도에 진입을 했는데 상단선이 완전히 깨지면서 뚫고 올라가면서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9번 잘 맞다가도 딱 한 번 이런 손실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수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볼린저 밴드의 약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이 흰색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수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조건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타고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통계치를 근거한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런 하락을 회복하고 중심점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순간을 포착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늘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후에 두 번째 조건으로는 그 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롱 진입의 타점이 돼요. 그 다음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중단선 그리고 상단선 순으로 수익을 실현해 주는 거예요. 자,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이 시점이 바로 롱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매도의 조건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 뒤에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안착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구간에 마찬가지로 매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타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언제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가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수렴과 발산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밴드가 좁아진 구간, 즉 수렴 구간에서는 가격과 이평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흐름이 쉽게 깨지고 손익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은 강한 변동성 구간,
즉 이런 발산 구간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법이 유효한 근거는 바로 페이크 아웃 패턴이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강하게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상단까지 도달하는 패턴, 이런 패턴을 차트를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가격이 통계적으로 평균 회귀하려는 성질을 기반으로 한 현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페이크 아웃 패턴만으로 어떻게 미리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단선을 이탈하고 다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했을 때 매수에 진입을 했다면 이 중심선과 상단선,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계약으로 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0.5계약씩 나눠서 진입을 하신 다음에 이 중심선에 도달을 했을 때 1차 익절을 진행해 주시고 상단선에 도달을 했을 때 나머지를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심선까지만 도달을 하고 상단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첫 번째 구간에서 확보한 수익으로 나머지 포지션의 손실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없이 거래를 마감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돼요. 물론 모든 전략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드물게 이 중심선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진입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절을 진행해주세요. 이 손절 기준만 지켜도 계좌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쭉 둘러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정말 자주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에 적용할 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번 수익을 내다가도 잘못된 한 번의 매매에서 그 수익을 다 날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재차 회복하면서 5일선에 안착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타점이 된다. 중심선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상단선 또는 하단선에서 단계별 익절을 진행해준다. 세 번째는 수렴 구간은 피하고 발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라. 마지막으로 손절 기준은 내가 진입한 위치를 벗어났을 때 손절을 진행해준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히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에 중요한 건 누가 알려주는 신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매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또는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